정말 그날 어머니는 10분 만에 모든 걸 알아채셨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하지만 2년 후 우리는 어머니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3살배기 딸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오고 아내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새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온한 하루가 찾아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에게도 인생의 큰 기로에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설렘,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랐고 솔직히 실망도 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죠.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성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10분 만에 내린 어머니의 결단이 결국 제 인생을 지켜준 선택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었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 가족의 분위기, 말투, 태도에서 무엇을 읽으셨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어도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내린 판단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들이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 않게 하려는 깊은 보호 본능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는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걸요. 때로는 단 10분의 직감, 단 10분의 결단이 수십 년의 삶을 지켜내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 뒤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요. 그날 상견례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대였고 식당 한켠에는 창밖이 내려다 보이는 단독 룸이 준비되어 있었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저희 가족은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 자켓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아버지는 깔끔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 역시 깔끔한 셔츠에 정장을 입고 혹시라도 늦지 않으려 미리 출발했죠. 결국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준비된 자리에 차분히 앉아 상대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단정한 외투를 걸치고 계셨고 언니도 나긋한 인사로 자리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 싶어 안도하고 있던 그때 그녀의 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무언가 낯선 느낌을 받았죠. 그녀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짙은 화장에 눈에 띄는 금목걸이, 손에는 명품 브랜드 핸드백 2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겉모습에서부터 과한 치장이 느껴졌고 자연스럽지 못한 등장에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의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리 좋네요. 요즘 이런 한정식집 예약하기도 힘든데 지훈 씨가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봐요. 얼굴이 밝은 거 보니. 그 말들 하나하나는 겉보기엔 밝고 친근한 듯 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뉘앙스는 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부터 살짝 불편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몇 평쯤 되시나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기류는 순식간에 테이블 전체로 퍼졌고 저는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그 다음 순간에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딸이 좀 손이 많이 가요. 성격이 예민한데다 체력도 약하고 일도 계속할 생각은 없고요. 결혼하고 나면 지훈 씨 어머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산후조리부터 육아, 살림까지 뭐든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는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고 어머니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았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섞인 말 속에는 며느리로서가 아닌 부담을 나눌 대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애써 웃고 계셨던 표정이 마치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신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여전히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저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나랑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고 테이블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잠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 식당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멈춰선 어머니는 몇 초간 말없이 바깥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이 결혼 나는 반대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좀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제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훈아, 결혼은 단순히 너랑 그 아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함께 얽혀 살아가야 할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일이야. 지금 저 자리에서 내가 본 건 가족을 맺자는 자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더 앞서는 모습이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하나 얻으려고 내가 갑을관계로 끌려가야 하니?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본 건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런 시선은 앞으로 내 인생에 무겁고 끈적하게 따라붙을 거야.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함께한 시간도 길었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단정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듣고 이렇게까지 판단하시는 건 좀. 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지금 감정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환경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서로 다른 가정 문화 부딪히다 보면 그 사소했던 말들이 너한텐 언젠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지 반대하려는 감정이 아닌 저를 위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바라는 엄마다. 결정은 결국 내 몫이지만 엄마로서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신자는 다름 아닌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자 받자마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어요? 말도 없이 먼저 일어나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였고 그 자리를 파하고 먼저 자리를 뜬 쪽이 저희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저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분 같아서요. 결이 다르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말투와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갈 자세가 맞지 않다는 말이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가가 서로 존중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 저는 지훈이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통화 이후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감정이 여전히 컸고 이 관계를 이렇게 쉽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판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느꼈던 불편한 공기와 그녀 어머니의 말투에서 묻어났던 일방적인 기대와 요구들. 그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서운했어. 엄마가 그런 성격인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누구나 자기 가족에 대한 방어심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런 태도라면 내가 겪게 될 일들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는 가족 간의 간극을 모두 메울 수 없다는 현실, 그게 저를 점점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달간의 갈등과 망설임을 지나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누구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입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연락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휴일에도 만나자는 말이 뜸해졌고 통 메시지엔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들을 아낌없이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조차 그리 놀랍지 않을 만큼 말이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걷고 퇴근하면 텅 빈 방에 불을 켜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가득 남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이제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레, 더 따뜻하게 그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출근하는 아침이면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입구를 나설 때면 어머니는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잘 다녀와라.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저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힘들다고 털어놓지 않아도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지켜주는 사랑,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가족. 그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혼자서 지새운 긴 밤들도 어느새 계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를 어머니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녁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들깨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꾸미시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곁에서 살펴온 저로선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날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진심과 겸손을 읽어내셨고 그녀 역시 어머니의 따뜻함을 금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번엔 저희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였죠.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 저번과 같은 형식이었지만 모든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를 편하게 대해주셨고 무리한 질문도 불편한 눈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비 장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결혼은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죠. 저희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저희 두 사람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던 순간 어머니께서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번엔 마음이 놓인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갈 사람의 태도를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되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의 공기는 유난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분과 결혼해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도 곱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챙겨주는 아내와 함께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3살이 되어 아빠하며 품에 안겨올 때면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늘 그렇듯 가족들이 어머니 댁에 모입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돕고 딸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내놓고 이모 할머니 손을 끌며 재롱을 부립니다. 그 자리에 장모님도 자연스럽게 함께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이젠 서로 반찬 하나를 더 덜어주며 웃고 아이 이야기에 깔깔 웃는 그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밥상 위엔 늘 웃음이 가득하고 식사를 마치면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나누며 조용한 봄날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정리를 마친 후 제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그때 이를 꺼내셨습니다. 지훈아, 있잖니. 그때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사실 한동안 걱정이 많았단다. 어머니는 손에 쥔 찻잔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날 내 마음 다치게 한 건 아닐까? 어미로서 내 뜻만 앞세운 건 아닐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었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그때 내렸던 판단이 결국 너한테 좋은 길이 되었구나 싶더라. 너무 고맙다. 그때 내 말 받아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줘서.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더 나은 길을 주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10분의 결단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삶의 많은 순간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아도 단 몇 분이면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직감은 때로 수십 년을 좌우할 만큼 무게 있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10분 동안 내린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게,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판단이 당신의 앞으로의 수십 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뒤편에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조용히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를 지켜드리고 싶은 자식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걱정, 행동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긴 단 한순간의 결정. 그 판단이 때론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일상이 가능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때의 결정이 너무 빠른 것 같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